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 오후를 가르는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부터 오후까지 탄력을 쭉 유지하는 쪽이 바로 방산 쪽입니다. 국내 방산주가 글로벌 대비 저평가되었다. 유럽 재무장의 수혜를 K방산 기업들이 가져갈 거다라고 LS증권 쪽에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EU의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이 아직은 협력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K방산이 수혜를 얻어갈 것이다 라는 게 그 골자고요. 거기다가 화성 탐사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다라면서 정부 측에서 이 스페이스 X를 따라서 차세대 발사체를 매년 2회 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 안에서 부각된 것이 우주항공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 세 가지 종목이었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이 두 종목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귀추가 주목되고 또 특히 지금 유럽에서는 다 폴란드 쪽으로만 수출이 몰려있기 때문에 중동 쪽으로 진출이 절실하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라 중동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LIG 넥스원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방산주 안에서의 시세 보시면 한화시스템이 11%대 급등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3월 들어서 50% 정도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10% 급등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드론이나 우주항공, UAM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서 웨이브 일렉트로,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 같이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 오늘도 외국인 사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이 14거래일 연속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뉴스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수주 소식입니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다 오늘 수주를 공시했고요. 한화오션은 이 컨테이너선 쪽으로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셔틀 탱커 쪽으로의 조단위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오늘 방산주에 비해서 나름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순항 중임을 알려주면서 오전에는 조용했던 시세가 오후장에는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 시세도 확인해 볼까요? 자, 조선주 쪽 시세 보시면요. HD 현대 미포가 오늘 4% 급등하고 있네요. HD 현대 중공업도 3.2% 시세 보여주면서 아침보다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수주 소식 공개했던 한화오션은 윗골이 달면서 현재는 2% 안팎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HLB가 드디어 이제 FDA 승인 결과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는 공개 서한 때문에 서류를 더 보완하라라는 그 요구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정말 승인 여부가 공개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HLB의 주가 자체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요일에 결과 꼭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반도체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GTC가 개막을 했죠. GT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일단 가장 기초가 주목되는 것은 차세대 GPU 루빈에 대한 언급이고요. 그리고 블랙웰도 지금 발열 문제가 잡히고 있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도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기판을 쓸 것이냐 아니면 차세대 기술인 액침냉각 기술을 쓸 것이냐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GPU 루빈에는 HBM4가 들어갈 예정인데 HBM4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오늘 시세 자체는 사실 삼성전자 쪽에 더 나오고 있죠. 메모리 업황의 반등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전자 15에서 낸드 가격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하면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가격을 조금 더 빨리 올릴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DRAM 가격, DDR5 가격도 현물가, 계약가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에 대한 수혜를 삼성전자 플러스 지금 이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가 다 메모리 반도체가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후장에 시세 탄력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에서
내년부터 차세대 저전력 낸드 LPW 개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먼저 발표를 한 바가 있죠.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반도체 전반적인 시세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오늘 탄력을 가장 높게 나타내는 종목은 DNF 쪽, 낸드 쪽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후장에 꽉 찬 양봉 그려가면서 치고 올라옵니다. 11%대. HBM 장비 종목들 YC나 DI, 테크윙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삼성전자향, 장비, 이오테크닉스도 6.9%의 시세를 주면서 코스닥의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정말 이제부터는 접근이 가능한 시기인지 잠시 뒤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알아보시죠. 지금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지금 공시 아마 다들 보고 계실 겁니다. 마감 스퍼트 일단 이 부분 같이 좀 짚어드릴게요. 이번에 에로가 두 건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한 건이 한 계약금 290억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건이 360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얘기했잖아요. 회사 쪽에서 상반기 들어서 기대할 모멘텀 많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시가 빵빵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바로 40만 원 위를 돌파하면서요. 지금 42만 6천 원 선 까지 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부분 우리 두 분과 얘기 나눠보면서요.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그리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젠이 보여줬습니다. 뭐 믿고 계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축제의 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 과장님, 사실상 60 간다, 70 간다, 80 간다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작년이에요. 이제 뭔가 제대로 된 레이스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건가요? 한동안 알테오젠이 사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공백 그리고 특허에 대한 뭐 침해 예, 뭐 예.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다소 안 좋아졌던 흐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이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고 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이 병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제약사와 이런 부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시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진짜 가능하겠구나. 라는 부분으로서 시장에서는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의 자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계약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 대비 충족을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대가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에서도 이런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사실상 조금은 위축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좋아지는 이러한 구간으로 변경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알테오젠에서 나온 공시이기 때문에 뭐 리가캠 바이오, 보로노이, 뭐 펩트론 이전에 얘기했던 알보리펩들이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끌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까지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사실상 특허 노이즈가 있었긴 했는데 뭐 특허 문제 검토도 안 하고 계약했을까? 사실상 모든 문제를 불식시켜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자, 알테오젠에 대한 그동안 뷰가 조금은 거리두기가 있으셨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셨을까요? 아니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일단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나요. 이미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상승 나온 부분들이 있고 오늘은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 힘이 또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또 3월 20일 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머크가 그 키트루다 SC 임상 3상 요 결과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동반해서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아마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내용이 빵 터졌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히알루론이 다제 발음하기 상당히 쉽지 않네요. 네, 맞아요. 히알루론이 다제 요거하고 그다음에 20일날 있을 키트루다 SC 이 발음 때문에 악플 달린 건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그 키트루다 SC 삼상하고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요 추세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저는 투자기는 바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크할 거 체크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두 건입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고요. 계약 금액 그럼 에로 2개 합쳐서 650억 원가량, 마일스톤은 2개 합쳐서 1조 9천억 원 수준이니까 거의 사실상 2조인데 지금 시총 자체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살펴봤고요. 추가 움직임 계속 볼게요. 자, 이어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 또 빼놓고 얘기 나눌 수 없습니다. 이쪽이요. 삼성전자. 아니, 지금도 고점권이에요. 삼성전자 진짜 오늘 진격의 거인인데요. 송태영 과장님, 때가 왔네요. 레거시의 때. 작년부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다가왔다. 뭐가 나왔다요? 그때가요?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뭘 더 확인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전자를 사실 금요일 때까지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있었어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단숨에 5%가 오른다? 네. 이건 조금은 생각지 못한 발걸음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추가적으로 전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레거시일 때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더욱더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낸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이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D램 관련돼서도 이제는 PC에 대한 이제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재료적인 측면으로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레거시가 이제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이제 이 레거시 관련된 종목들이 해외에서는 사실 월별 수익률로 보게 되면 50% 가까이의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뭐 예. 키옥시아라든지 아니면 안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관련돼서 상당히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은 이 괴리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로서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가면 이런 부분이 마음 편하게 이제 따라 붙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역시나 운전이 거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늘 거친 운전에 이제 동참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상 후회했던 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일단은 바닥에서부터 따라붙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서는 일부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5만 원 초입에 사서 6만 원까지 가는 길에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했었는데 오늘로써 그 전략이 달라진 건지 오늘 오르는 폭이 조금은 과한 건지가 궁금한데요. 정태근 이사님, 이전부터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롱뷰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네. 오늘의 움직임을 보셨을 때 어때요? 끊어가기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바로 못 가요. 그 정오 방송에서 저랑 얘기 나눴을 때 제가 앞으로 2년 보고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 네. 지금 오늘 반응이 나오는 건 엔비디아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또 GTC 관련돼 가지고 또 HBM3 또 납품 가능성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물량들은 저는 제가 볼 때 못 가져옵니다. 근데 왜 기대감을 가지냐면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HBM4 있잖아요. 연결력이 다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결고리에 있다 보니까 오늘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납품 가능성은 전 떨어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오늘 반응을 가지고 너무 환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이미 좋은 것인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반응이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도 HBM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HBM보다는 범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 가지고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바닥을 다지고 조금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범용 쪽에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조금 더 삼성전자적으로 더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낫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대형주 장세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장세가 온다라면 또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5% 상승 반갑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앞으로 54,000원에 대한 어떤 지지의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긍정이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렁임은 좀 용인하면서 54,000원 지지하는지 그러면서 계속된 롱뷰는 모두 오케이로 긍정 의견 두 분 모두 동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진짜 방산도 잘 가요. 방산이 빠지고 반도체가 오르면 방산 위험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가니까 한국항공우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태현 과장님. 주말 사이에 방산 관련해서 좋은 뉴스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서 또 갔잖아요. 아직까지 반영시킬 자리가 많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이제는 보유자들의 불꽃놀이로서 이제는 나갈 출구 전략을 준비하면서 즐겨야 할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생각보다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 혹은 자금에 대한 여력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가 올라오게 됐을 때는 조선이라든지 방산이 꺾이는 게 그 이전 시장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뷰가 더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는 방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에 관련된 사실상 내러티브화적인 요소는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유럽 관련돼서 더 이상 사실상 이 유럽 내에서의 이런 부분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조달이 가능하겠는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산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뭐 새롭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풀리고 있다는 점, 그런 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투심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부터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대장주가 꺾이지 않는 한에서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그 움직임이 덜했었던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자재 업체, 즉 부품 업체라고 부를 수 있는 MNC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돼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바이까지는 오케이 사인을 주신 것 같은데, 자, 정태근 이사님 궁금해요. 반도체 롱뷰 유지? 그럼 방산 쪽은요? 방산도 이것도 의견 똑같습니다. 그 지금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의 힘을 믿고 계속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고. 네. 근데 제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질문이 왔을 때 제가 부정을 드렸거든요. 부정을 드렸는데 그 부정은 방산주를 보지 말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 방산주가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대책 없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책 없이 상승이 나온다면 굳이 한국항공우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라리 낫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100만 원 보고 저는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공격 핵무기냐 방어 핵무기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폴란드 그다음에 체코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프랑스 쪽에서 자주포 30대인가요? 도입하기로 3년 전에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쪽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동유럽 폴란드를 비롯한 폴란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루마니아, 그 위에 있는 체코 이런 국가들이 과연 러시아를 침범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러시아의 어떤 위협이 향후 10년에 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협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방어형 무기를 당연히 구매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K9 같은 방어 무기 천국이라든지 이쪽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공격형 무기보다는 방어형 무기 쪽의 수주가 더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어찌 보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이제 덜 올랐었는데 네. 최근에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제 FA50 계약 수식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 때문에도 반응이 나온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글쎄요, FA50 같은 경우도 물론 중남미 쪽이라든지 도입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였던 규모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으로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이제 10만 원 이상에서 오를 때마다 수익실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자리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차라리 하나에어로를 한 100만 원까지 가는 쪽에서 사실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쪽이 어떨까라는 대체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긍부가 조금은 갈리고 있다라는 점 시기적으로도 보시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쪽 가보겠습니다. 오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오션은 공시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게 밸류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밸류를 충족시켜준다.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공시가 나온다는 게 수주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오션이 사실상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차익이 나오고 그리고 방산이 사실 조선이 방산보다는 지금 이런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쪽에서도 트레이딩 바이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요즘 흐름들 자체가 조선에서 조금 더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이 관심도에 대한 중점을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제 시장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런 구간 속에서는 결국은 조선에 대한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옆으로 횡보가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그쪽으로 대한 이 포지션을 이동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에 관련돼서는 LNG 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엔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의 늘어남을 주가에는 반영이 일부만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업체군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언급을 주셨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오션이 계속되는 공시를 받아가면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가 추적이 필요할 텐데 하나오션을 콕 집어서 여쭤볼게요. 정태근 이사님. 이 정도면 강한 거예요? 아니면 한번 출렁였을 때 있잖아요. 3월 12일 날. 이걸 아직 못 메웠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부정의견이거든요. 부정의견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여기서 꺾인다는 게 아니고요. 좀 쉬어갈 때가 된 거죠. 주가가? 네. 지금 이제 수주 소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2% 반응이 뭐 그 수주로 인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수주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중심으로 해서 방산 모멘텀을 해서 주가 상승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좀 밋밋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오션을 집중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한오션 같은 경우 지금 7만 원을 박스권 하단으로 기간 조정 양상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한오션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형 3사는 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쉬어가는 국면이라 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조선 같은 경우 수주 소식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네.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단지 주가가 좀 앞서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구간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좀 쉬어져야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공매도 이런 것들이 제가 됐을 때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공매도 세력 입장도 뭐 무조건 많이 올랐다 해서 무조건 공매도 때리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주가 위치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동등하거나 이하일 때는 분명히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근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주가가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 보게 된다라면은 이 공매도 타겟은 조선은 이 조정만 좀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조선 같은 게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오션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이상 지지 여부만 일단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만 원 지지 여부까지는 네네. 일단 조정을 염두에 두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주 공시가 나올 거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가는지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길게 봤을 때 긍정, 단기적으로는 좀 쉼이 필요하다로 긍부 의견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변압기, HD 현대 일렉트릭. 마감 스포트에서 변압기 다룬 적이 LS 일렉 말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HD 현대 일렉 한번 봅시다. 아니, 오늘 고개를 들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일렉트릭에게 마음이 좀 뺏긴 지가 좀 됐잖아요. 조선방산한테 마음이 많이 가 있다가. 근데 고개를 다시 드네요. 여전히 잘하고 있었고 모범생이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도가 올라간 거 맞나요? 무난한 구간이라고 무난한?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전까지 다른 쪽에 수급이 뺏기고 그리고 미국에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되돌림이 거래가 수반되면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수출입 물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에는 초고압 변압기 관련돼서 지표가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이런 변압기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이제 모멘텀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전력 가격을 네. 25% 정도 이제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관련돼서 전력에 대한 인프라라든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럽 쪽에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유럽 쪽에는 인프라 관련돼서는 사실상 그렇게 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유럽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려나가야 되는 이러한 점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변압기 업체들 그리고 전력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선택을 하시려면 현대일렉트릭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오버퍼폼을 하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일진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에서 이제 이 전선까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도 완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 증설에 대한 캐파를 이제 실적으로서에 대한 차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올 한해 계속적으로 누려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김에 뭐 일진전기, 산일전기 차트 비슷하고 재룡전기만 혼자 따로 있는데 만약에 이런 대형 변압기 단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한번 대안으로 살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 관점도 한번 모아볼게요. 정태근 이사님, 네. 이전에 변압기 얘기할 때 대장보라 네네. 그것이 HD 현대 일렉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여전히 그 뷰는 유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그걸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그럼 지금도 안 보시나요? 고개 네, 오늘 안 봅니다. 돌리는데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를 유지시키는 것만으로 저는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 유지가 있거든요. 다행이다. 네, 우리가 어쨌든 원초적으로 뭐 많은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현대일렉트릭을 바라볼 때 실적을 안 바라볼 수가 없는데, 자 보세요. 2023년도 3분기에 영업이익이 85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1분기 1,200억대, 그리고 작년 2분기 때 2,100억대 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작년 3분기, 4분기 1,600억, 1,600억.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실적이 정체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4분기 800억대에서 4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1,000억대로 점핑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 3분기부터 그 3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에 2,000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못 넘고 1,600억대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그 실적 실망감의 주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과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서 현대일렉트릭이 더 가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빨리 하루도 빨리 정말 빨리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 2,000억이 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주가를 바칠 만한 어떤 시적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40만 원 돌파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실적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일단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제가 현대일렉트릭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32만 원대 이상 네. 지지 여부를 좀 더 챙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으로는 32만 원대, 그리고 상방으로는 40만 원. 과연 영업이익을 보자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이 종목 빨리 보고 싶습니다. HLB. 사실 변동이 엄청난 종목이라서 과장님, 3월 20일에 결과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 근데 주가가 밀려 있잖아요. 오늘 근데 다시 올라가고요. 계속 이렇게 롤링이 나올까요? 뭐 룰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20일 날 성공 가능하겠는가? 예. 여기에 대한 확률은 사실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전까지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부정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항서제약과 관련돼서 이 관련된 임상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퀘스천 마커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다시 한 번 더 승인에 간다? 이러한 확률도 상당히 낮다는 점, 이런 점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일단은 저는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나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의 예. 상승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살짝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많은 부분 매도가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이 일부는 상승으로 반전을 시켜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외에도 관련돼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섹터 내에서 많은데 굳이 HLB에게만 목을 맬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태근 이사님, 네. 기술적으로 본다, 안 본다예요? 기술적으로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안 본다. 네, 일단은 알 수 없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진양곤 회장의 자신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시장의 불안감을 믿어야 될지 여기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이 좀 안 서거든요. 그러면은 20일 날 결과를 보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그 BIMO에서 무난히 통과가 됐거든요. 저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확인 후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개인적으로 확인 후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리 들어가서 불확실성을 즐길 네네. 필요는 없다. 두 분 모두 의견 동일하게 HLB까지 받아봤습니다. 마감 스포트 두 분과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